안녕하세요. 오늘은 엣지코트 혹은 기림에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. 바르는 방법과 엣지코트는 공방마다 다를 수 있는데 오늘은 엣지코트만 바르는 방법과 또 다음에는 베이스 코트를 같이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. 이제 먼저 엣지코트를 바르는 도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, 도구는 다 사람마다 또 취향이 달라서 이게 여러 가지를 써보시면서 나한테 잘 맞는 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나한테 잘 맞는 이제 도구를 선택하시면 되는데, 저는 이제 청소할 때 쓰는 매직 블록이라고 있는데, 그거를 이렇게 잘게 나눠서 이제 바르기도 합니다. 주로 이거 초벌 작업하거나 마무리 작업할 때 쓰고요.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핀셋으로 이렇게 집어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. 또 혹은 스폰지 타입을 이용을 해서 이제 또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, 아예 진짜 스폰지를 이렇게 잘라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. 또 혹은 이렇게 송곳으로 바르는 분들도 있고, 또 혹은 이거는 이제 저는 화방에서 아마 조각도였던 것 같은데 그런 종류의 도구로 이제 사서 사용을 했는데, 요즘에는 뭐 이렇게 아예 뭐 황동이나 스틸로 엣지봉이라고 이제 아예 나와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끔 생산하시는 것 같아요. 혹은 이렇게 네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네일에도 비슷한 도구를 쓰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도구로 또 작업하시기도 하신 것 같아요. 저는 이게 주로 이제 두껍게 뭐 작업을 하거나 뭐 그럴 때 이제 주로 쓰고요. 그래서 도구는 이거 외에도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찾아보셔가지고 나한테 잘 맞는 부분의 도구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이제 엣지코트 종류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. 엣지코트는 뭐 지금 보여드린 거 이외에도 더 다양한 엣지코트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. 근데 주로 한국에서 많이 쓰는 이제 엣지코트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, 이제 뭐 국산 제품들도 있고, 지금 그 다음에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페니체 제품을 많이 쓰고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열마감을 해서 하시는 분들은 유니터스나 또 스타일 제품을 쓰시기도 합니다. 물론 페니체도 열마감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페니체로도 열마감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 지아딘이라는 엣지코트 회사에서 나온 또 이렇게 베이스 코트도 있는데, 이제 베이스 코트를 이용해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작업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엣지코트들을 뭐 기회가 되시면 써보시면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한테 잘 맞는 엣지코트가 무엇인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이제 엣지코트로만 이제 이용을 해서 바르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저는 이제 페니체 엣지코트를 이용해 보려고 하는데요. 매직 블록에 묻혀서 가죽 단면에 이렇게 초벌 작업을 해줍니다. 그래서 저는 왜 이 작업을 하냐면, 좀 가죽 단면을 딱딱하게 굳혀서 이제 사포질하기 좀 쉽게, 뭐 그냥 안 바르고 사포질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, 저는 이렇게 좀 단면을 굳혀놓고 사포질을 하면 사포질이 더 잘 되는 것 같고, 이 단면도 좀 덜 망가지면서 사포질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두껍게 바르지 않고 이렇게 가볍게 한번 초벌을 한 다음에 이 정도면 또 금방 마르기 때문에 바로 말려서 사포질을 이제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잠깐 또 마를 동안 기다려 보겠습니다. 네, 이제 말랐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사포로 이제 면을 좀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. 저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디어포스 혹은 다이아몬드 정도의 사포를 쓰는데, 디어포스는 한 400방, 다이아몬드는 한 600방 정도의 사포를 씁니다. 이것도 뭐 이렇게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이렇게 맞는 걸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내가 다 완성해 버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사포질 하지는 않고요. 일단 초벌이라 생각하고, 사포질 할 때는 너무 힘줘서 이제 하시면 또 이 단면이 또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힘을 좀 뺀다는 마음으로 살살살살 이렇게 사포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여기 크리저가 되어 있긴 하는데, 이 크리저 모서리 부분도 저는 조금 사포로 정리를 해주는 편입니다. 그래서 이제 크롬 가죽 같은 경우는
엣지 베벨러란 도구를 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사포로 약간 문질러 줘서 모서리를 좀 각을 죽여주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이것도 뭐 작업자마다 다 다르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면 이제 뒷면도 가죽이라서 마찬가지로 살짝 사포질을 모서리 부분도 해서 조금 동글동글하게 해줍니다. 물론 이거는 그 FN2 크리저 팁을 이용하면 뭐 조금 더 동글동글하게 모서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사포질을 1차로 해줍니다. 네, 사포질이 끝나면 이제 이 말털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털어내 주기도 하고요. 아무래도 이제 사포질 했으니까 가루가 묻어 있겠죠. 혹은 물티슈를 이용을 해서 가볍게 닦아내셔도 되는데 이 물티슈에 또 이렇게 잔털이 단면에 묻지 않도록 확인을 하시면서 닦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나면 이제 저는 또 아까처럼 얇게 엣지코트를 이제 발라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조심조심 이렇게 바깥으로 삐져나오지 않도록 단면에 잘 발라주시면 돼요. 이때는 좀 심호흡을 하면서 차분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쪽에 묻으면 안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서, 물론 크로분 가죽 같은 경우는 뭐 물티슈로 지워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, 그래서 그런 경우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바르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천천히 바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초벌을 얇게 발라주었습니다. 그래서 또 마를 때까지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. 네, 이제 마르고 나면 아까 설명드렸던 이렇게 이런 모양의 도구를 사용을 해서 뭐 엣지봉이라고 불리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?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도톰하게 발라줍니다. 그래서 조금 덜어서 골고루,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발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분산시켜서 이렇게 떨어뜨려 준 다음에 이렇게 바르시면 좀 이렇게 덜 볼록볼록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바를 때는 주의사항이 이쪽 면도 보셔야 되고 이쪽도 가죽이기 때문에 이쪽 면도 보시면서 바르셔야 이게 또 한쪽으로 쏠려서 발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너무 되면 또 이렇게 안 예쁘게 또 발라지기 때문에 농도를 이렇게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대부분 수성이기 때문에 물을 너무 걸쭉하면 한두 방울, 또 두세 방울 상태를 보시고 이렇게 섞어서 작업하시면 조금 더 바르기 편하시고, 그리고 항상 사용하시기 전에는 뭐 매일매일 쓰시면 뭐 안 하셔도 될 수도 있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았으면 이거를 좀 이렇게 흔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. 이게 왜냐하면 이게 또 밑에가 깔아앉아서 또 위에와 밑에가 또 층이 분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전에는 한번 이렇게 뚜껑을 닫고 흔들어서 사용하시면 더 이게 상태가 더 좋겠죠. 그래서 항상 그 습관을 잘 들이셔야 되세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뒤집어 가지고 또 보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그거는 이제 뭐가 정답인지는 저도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, 아무튼 중요한 거는 사용할 때 잘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고, 또 이게 수평으로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하면 좋지만, 또 이렇게 흔들어서 작업할 경우는 이게 또 기포가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기포가 좀 다 가라앉을 때까지 보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저는 이제 뭐 드라이어기나 열풍기 등을 이용을 해서 좀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에 이 르가드 S05 팁을 이용을 해서 이제 살짝 지져줍니다. 그래서 단면의 이 층들을 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러면 조금 사포질을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이제 충분히 마르지 않으면
또 어떤 엣지코트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거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잘 말린 다음에 작업하시는 게 좋겠죠. 그래서 열로 이렇게 지져서 틈새를 메꾸고 단면을 정리를 해줍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단면이 이제 보시면 이제 좀 정리가 됐죠. 그래서 이제 이걸로 마무리 지으면 안 되고, 이제 물론 이건 단면 마감은 정답은 없고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어디까지 내가 계속 반복해서 다듬고 마무리를 지을 건지는 이제 본인이 정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. 그거에 따라서 디테일이 물론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. 그래서 아까 지지고 난 부분을 다시 사포질을 살살살살 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줍니다. 그리고 모서리도 또 살짝 이렇게 사포질을 해주고요. 그래서 이제 사포질 했으니까 이제 가루들이 생기잖아요. 그래서 말털 브러쉬나 혹은 물티슈를 이용을 해서 또 혹은 둘 다 이용을 해서 이렇게 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. 저는 이렇게 슈렁큰 같은 경우는 모서리가 이게 정리를 안 하면 이제 크리저나 뭐 이렇게 사포질 등을 통해서 정리를 안 하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볼록볼록볼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제 취향으로는 이제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게 좀 플랫하게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는 편이고요. 그건 어디까지나 또 작업자마다의 취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죠. 그래서 내가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본인이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단면을 어느 정도 정리했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 내가 깨끗해서 마음에 든다 하는 경우는 뭐 얇게 몇 번 발라서 끝내기도 하고요. 혹은 내가 또 볼륨을 더 주고 싶다 하는 경우 이제 아까처럼 또 두껍게 발라서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 상태를 또 봐서 또 마무리를 짓든지 또 사포질을 해서 하든지 이렇게 반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매직 블럭에 물을 살짝 찍어서 그 다음에 엣지 코트를 묻혀준 다음에 단면에다가 이렇게 또 발라주시면 되세요. 그래서 골고루 잘 발라주시고, 만약에 내가 더 볼륨을 주고 싶다 할 때는 아까 이런 엣지봉을 이용을 해서 더 볼륨을 주셔도 되고, 또 내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그만 끝내시면 되고,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더 바르거나 사포질 하거나 또는 엣지봉으로 더 발라본 다음에 또 사포질 하거나 그렇게 반복해서 작업하신 다음에 내가 만족할 때까지 해서 단면 마감을 끝내시면 되세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엣지 코트만을 이용하여서 발라보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.